네, 안녕하세요. 포레시입니다. 전국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전국구, 우리나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그 수주민 리더 비키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플로깅 활동하시는 걸 SNS로 보고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어요. 네네. 그 수주민은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단체인가요? 네, 저희는 사실 단체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온라인 환경 커뮤니티, 환경 보호 커뮤니티 정도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은 아니지만 원초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주빈이라는 이름대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의 어떤 행사는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각자 개인이 쓰레기를 줍고, 그리고 나 쓰레기 주웠어요 해시태그로 인증을 하시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고 서로 이렇게 여기도 쓰레기 줍는 사람이 있구나, 저기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응원하면서 서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그게 메인 포커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환경 관련 이슈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 줍다 보니까 생기는 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담배꽁초 어택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도 줍고 다니고 또 운동도 되게 활발하게 하는 모임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비건 이제 바디 챌린지도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약간 다 액티비한 활동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이게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쓰레기를 줍다 보면 아무래도 플로깅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정확하게 하면 사실은 달리면서 길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게 플로깅인데, 요즘은 달리지 않더라도 사실 그냥 쓰레기만 줍더라도 플로깅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좀 액티브한 이제 활동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쓰레기 줍는 부분을. 근데 이제 제가 좀 활동적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고 한 이유도 사실 거기 있었던 게,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끼리만 만나게 되고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 최대한 좀 더 환경 보호 활동이 어렵지 않고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딱 접점이 있더라고요. 달리기, 운동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활동적인 운동이랑 접목시켜서 같이 해보면 그냥 환경에 특히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일단 한번 참여해보고, 우선 활동하면서 쓰레기 줍다 보면은 이런 게 있구나, 나도 해야겠다 느껴서 하실 수 있게끔 약간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달마다 제가 있는 곳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 위주로 조금 그런 액티비티를 같이 접목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스즈비는 지금 몇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뭐 몇 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적으로 소통을 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는 지금 한 100여 분 정도 계시는데, 카톡방에 계시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스즈부인으로서 계속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나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팔로우 수가 한 1,500명 정도 되고, 일단 실질적으로 카톡에서 소통하시는 분들은 한 10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양한 행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멤버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쓰레기 줍는 행사를 할 때는 특히나 일단 스주빈 먼저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 먼저 일단 희망을 받고, 조금 인원이 여력이 되면 또 외부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영상 보시다가 일반 분들이 나도 스즈민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사실 그냥 DM 주시면 돼요. 인스타에서 DM 주시면 제가 다 대답을 드릴 건데, 크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냥 계시는 곳에서 쓰레기 주우시고 사진 찍고 올리실 때 스주빈 해시태그 달면 그걸로 저희가 같이 소통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또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께 제가 또 연락을 드리기도 해요. 스주빈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니까 그분도 이제 아시고 하다 보니까 같이 소통을 또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카톡방에서 함께 하는 거고, 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교류를 인스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저도 이제 친환경 관련된 걸 자꾸 검색하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이 자꾸 저한테 그런 것만 보여줘요. 맞아요. 알고리즘에 늪에 빠지죠. 알고리즘 때문에 어느 순간 제 주위가 다 그림 돼가지고 저도 이제 항상 환경만 생각하지는 않고 다른 것도 보고 싶은데 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것도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플러깅이라고 하면서 죽는 거 보다가 해외 플러깅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규모가 장난 아니죠. 규모도 규모인데 그렇게 뛰어다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플러깅 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죽고 이런데 진짜 뛰더라고요. 진짜 막 전력 질주하면서 뛰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뛰다가 갑자기 탁 죽고 또 뛰고. 맞아요. 그래서 그럼 저희 스즈빈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플러깅을? 저희는 그냥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지금 원래는 온라인 베이스였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있는 곳에서 쓰레기 줍고 인증을 하다가 우리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6월, 9월, 12월 정해놓고 만나자. 그래서 그때 만날 때는 사실 플로깅은 아니고 그냥 쓰레기 줍기를 해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 초에 항상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로 고정을 해놓고 부산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스포츠 행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달리면서 쓰레기만 주려고 하니까 너무 달리는 분들에게만 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분리를 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쓰레기도 주우면서 함께 교육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끼님은 원래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이제 원래 하시던 일이 좀 그런 쪽인가요? 일은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소개를 할 때 제가 4년차 에코 미니멀리스트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면 대부분 아시는 단어인데 거기 앞에 그냥 에코라는 단어를 붙였던 거는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가운데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부분이랑 접목이 될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시작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 포커스가 점점 환경에 맞춰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환경을 위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최대한 좀 친환경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네네네네. 혹시 이렇게 계기가 되신 게 있으세요? 이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내 주위가 갑자기 뭐 더러운 것 같았다 아니면 뭐 미래가 걱정이 됐다든가 어떤 뭐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20살 때부터 자취를 했는데요. 2년마다 이사를 옮기다 보니까 이게 매번 짐이 많은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선은. 그래서 근데 굳이 짐이 많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항상 짐 정리를 2년마다 하다 보면 안 쓰는 건 매번 안 쓰고 쓰는 것만 쓰고 그럼 안 쓰는 건 결국 쓰레기로 버려야 되다 보니까 이거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때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그냥 시작하고 환경에 조금 그냥 이런 거는 내가 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은 해야겠다. 근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제가 이제 반려견이 작년부터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골든 리트리버인데 얘들 습성이 이제 길에 가다가 그냥 아무거나 물어버려요. 근데 이걸 안 놓아요. 안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는 건 당연히 쓰레기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길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구나를 인식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길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 쓰레기를 조금 주워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또 플로깅이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제 막 언급이 될 때라 그럼 난 본격적으로 해보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같이 수주빈을 만들고 이끌게 되면서 더 빠지게 된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무실이 김포다 보니까 김포나 아니면 저희 집 앞에 이제 인천인데 동네를 이렇게 해요. 멀리는 못 가가지고 퇴근하고 하면. 어제도 담배꽁초가 너무 많더라고요. 희한하게 걔네들은 친구들하고 모여 있는 것처럼 특정 장소에 굉장히 모여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여기다 싶은가 봐요. 그래서 어제도 한 곳에서만 계속 주웠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 중에서 담배꽁초 어택?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결국은 맨날 담배꽁초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될 때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담배꽁초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주워보면
작지만 개수로 따지면 월등히 많은 거고, 그리고 작년에 그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이제 통계를 내신 걸 보니까 바닷가 주변으로 전국적으로 쓰레기를 주우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담배꽁초가 정말 수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왜 이게 이슈가 안 되지?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담배꽁초도 쓰레기다라는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도 몰랐지만 거기 안에 필터가 이름도 어려운 뭐 셀룰로스 아스테이트였나요?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어쨌든 플라스틱 소재의 필터로 만들어진 담배꽁초더라고요. 담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는 집중을 하는데 왜 담배에 있는 플라스틱을 나도 몰랐던 거, 저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알려야겠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개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어택이라고 한다면?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하는 거는 쓰레기를 담배꽁초 쓰레기를 줍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관련 해시태그로 인증을 하는 방식이에요. 거기서 또 태그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제 뭐 KTNG라든지 네. 환경부라든지 보건복지부를 태그를 해서 직접적으로 봐라, 네. 이런 식으로 어택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온라인 서명이 있어요. 그래서 서명으로 저는 이런 어택에 지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 어택이라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다 모아서 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쓰레기, 이제 담배꽁초 쓰레기 주우신 거를 모아서 KTNG나 환경부나 보건복지부로 보내는 네. 네네. 그런 어택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서명운동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보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스즈빈을 팔로우 한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서명 링크라든가 거기를 들어가면 되는 걸까요? 네네네. 저희 인스타에 스주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프로필 상단 링크에 네. 딱 하나 고객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담배꽁초 어택 서명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담배꽁초 쓰레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어떤 해결책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읽어보시고 지지를 하시면은 저도 지지합니다라고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시는,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뭐 보건복지부나 KTNG나 이제 담배꽁초를 보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담당 부서가 있나요? 그냥 보건복지부 그냥 주소를 써서 보내면 되나요? 저희가 그 어택 내용도 거기 링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보내실 곳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내실 수 네. 있게 직접.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즈빈에 일단은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거기에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정도 활동을 하셨죠? 그 어택을? 저희 1월부터, 정확히는 1월부터 진행을 했고, 사실은 저희가 진행하기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미 하셨던 거예요. 이제 담배꽁초 어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낸다든지 직접적으로 보내는 것도 뭐 알맹상점이나 이제 와이퍼스에서 같이 해서 이미 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그냥 환경단체에서도 담배꽁초 문제가 된다 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지속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작은 곳이지만 하나라도 집중해서 해보자 해서 사실은 그때부터 그냥 우리는 끝날 때까지 간다. 그래서 그때 시작부터 그냥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네. 그 계속 보내고 있는데 네. 뭔가 이제 반응이 좀 있었나요? 일단 없고요. 저희도 있을 거라고 사실 처음부터 기대는 잘 안 했어요. 이미 그 전에 하셨던 분들도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인스타라든지 SNS에서 그냥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KTNG라든지 어떤 곳에서 뭔가를 개발을 하고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는 들리지만 공식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공식적으로 뭔가 나오는 거를 원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사실 컨택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근거 자료를 모아서 정당하게 좀 컨택으로 이렇게 이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라는 의미에서 사실 지금 서명을 진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좀 아무래도 저희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들어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근거 자료를 모으고 저희도 뭔가 말이 통하게끔 만든 상태에서 찾아가고 싶어서. 근데 쉽지는 않네요. 근데 편지를 보내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스주빈에 계신 분들도 편지를 많이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심지어 보내거든요. 편지 손편지 네네. 써서. 근데도
요지부동이네요.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이 이거를 받는 분의 그 위치가 뭔가 결정을 하고 그럴 분은 아닐 것 같아서 또 결정할 사람은 저기 있고 그래서 이 결정하는 사람 눈에 자꾸 이게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 전에 뭔가 그냥 뭐 이렇게 되지 치워 그래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끝나갖고 이게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직접적으로 보내는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최대한 찾아서 여기로 보내면 조금 먹히겠다 싶은 곳을 찾긴 했는데 사실 이거를 직접 연락을 드려도 담당자랑 연락되기가 쉽지도 않고 좀 그렇더라고요. 뭔가 온라인으로 서명 운동처럼 이렇게 해서 뭔가 다수가 원한다. 약간 이게 좀 세겠어요. 확실히. 네네네네. 그러면은 해결한다면 어떤 방법을 이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선 가장 일단 먼저 바뀌어야 될 거는 저희 이제 담배 꽁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부러 담배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꽁초라고 하는 이야기도 담배를 피실 분들은 계속 피시게 돼 있어요. 네. 그걸 저희가 끊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담배에 대한 쓰레기가 발생을 할 건데 그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사실 책임은 개인에게도 있지만 기업도 있거든요. 그런 쓰레기가 나오게끔 만든 기업이. 그러면 그 기업에서 쓰레기를 잘 수거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가장 쉬운 거는 일단 그 플라스틱 필터 소재부터 일단 바꿔달라. 그러니까 완벽한 대안이 안 되겠지만 요즘에 생분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네.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 부분도 뭐 이제 길게 말하면 좀 길어야 끼치겠지만 좀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생분해 플라스틱 필터로 바꾸면 기존에 있던 플라스틱보다는 나으니까 교차 생산으로라도 조금 바꿔서 이게 어쨌든 좀 덜 무해하게 그나마 조금 더 낫게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환경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금 더 교육을 금연을 해라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피실 분도 피시는 건데 이왕이면 이제 피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왜냐면 어쨌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그냥 길에다가 버리시는 분들이 네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많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죽다 보니까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연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죽기만 해도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 게 그러면은 좀 들고 다니기 멋있다 생각하게 이걸 디자인을. 만들면 어떨까. 네네네네. 예. 그래서 담배값과 그러니까 원래는 공익적이라면 금연하세요 하는 건데 어차피 필 사람은 피니까 담배깍이랑 그 케이스 이제 담는 케이스를 딱 놨는데 뭔가 이쁘게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달라 보이게 약간의 뭐 허세라면 허세 약간 네네네네. 그럼 또 쓰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네. 예, 지퍼라이더처럼. 네네네네네. 그것도 예. 좋은 방법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까. 저희는 어차피 제품을 만드는 업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약간 방금 좀 약간 다른 얘기였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도 저희가 그 담배꽁초 어택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바꿔주세요. 바꿔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해서 저희 스주빈 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정말 많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다 축약돼서 저희가 그 서명 링크란에 다 남겨놨어요. 근데 다 읽어보신 분들도 이렇게 대안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를 안 하냐 이런 말씀도 많으셨고 방금도 그냥 딱 생각 드시는 게 바로 이렇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방법은 너무 많은데. 네. 사실은 제가 담배꽁초에 저도 관심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죽다 보니까 고개를 제가 숙이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성인이니까 키가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 아이의 키가 있고 애견인의 높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얘가 담배꽁초면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들은 여기서 보고 강아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싫겠다. 길을 지나가는데 내 눈앞에 쓰레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냄새도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느끼겠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담배를 모아놨더니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심하죠. 네. 걸어가는데 민망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냄새가 이렇게 가니까 죽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생각보다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이 뭉치니까. 그래서 이것도 고역이겠다. 강아지 특히 냄새 잘 맡는데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죽고 있는데 공원이었거든요. 산책로거든요. 조그만 강아지랑
그 주인하고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인은 모르죠. 이제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저 개는 이미 냄새를 맡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여기 죽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담배꽁초에 요새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네. 플러깅하고 이렇게 해도 바쁘실 것 같은데 그 환경 교육을 다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교육하는 네네. 전문가도 있고 따로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또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MKYU라는 곳이 있어요. 김미경 강사님이라고 원래는 칭하는 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MKYU라는 유튜브 대학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만드는 과정들 중에서 여러 가지 수강하는 과정 중에서 이 기후변화 전문가라는 과정이 생겼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작년 가을쯤에 얘기가 나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유튜브라든지 구글을 많이 검색을 하는데 그때 타일러랑 그 김미경 학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최초로 한번 만들어보자, 교육과정을.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슈화되면서 환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라에서 어떤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 저희가 접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고 근데 온라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또 MKY 거기 계시는 분들 주부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거기 모셔서 그 환경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환경 공부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더 심각성을 깨닫고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느끼다 보니까 저도 하면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가 그래서 좀 분류를 해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워낙 이제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 교육 과정을 들으신 분들이 또 따로 스터디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또 스주빈 내에서도 또 따로 환경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또 이제 비건 쪽으로 또 따로 나눠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환경에 관련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하려면 이제 강의하실 분도 필요하고 해서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강의는 아니고요. 네. 말 그대로 진짜 스터디예요. 그래서 스터디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매주 이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서 이번 주는 이런 주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주제 선정해서 자료 같이 찾고 해서 그 자료를 보고 같이 공부하고 그 주에 이제 스터디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